끈기이며 셋째는 뚝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째는 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심 속에는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 초심으로 돌아가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이야기해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면서 이 알찬 시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유쾌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 주민이 만들어가고 주민이 주인되는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오늘의 진행을 맡은 봄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오픈스튜디오 14번째 시간에는 방학삼동 주민이면서 지난 8년 동안 도봉구를 위해 열정과 봉사의 정신으로 구의원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유기훈 전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기꺼이 네. 이렇게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겠다 해도 저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아, 그래요? 오시는데 뭐 힘드신 일은 없었어요? 아, 네. 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날씨도 춥고 그런데. 네,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까운 곳이라.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먼저 뭐 유원님 다 아시는데 그래도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방학 3동 주민으로 복무는 아니고 살고 있습니다. 예. 살고 있고 지난 8년간 도봉구 의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뭐 아시다시피 시의원에 도전했다가 본선에서 실력이 없어서 제가 당선이 되지 못했고요. 그 후로 지금은 이제 바로 사실은 쉴 시간 없이 7월부터 오기영 의원님 보좌관으로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황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오 의원님 거기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근황.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제 보좌진들이 한 9분 정도가 계신데요. 예. 이제 뭐 급수나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요즘에는 이제 국회에 많이 있고요. 오기영 의원님 하시는 일들을 서포트하는 거죠. 지금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 예. 오기영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잘 하시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오기영 의원님 지금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세요. 예. 주로 이제 금융 파트와 금융 파트 아닌 것들도 있는데 지역에는 사실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꼭 정무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민원들과 현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국회에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 현안들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뭐 시와 관련된 것, 구와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다양하게 이제 협의하면서 그런 일들을 함께 제가 지금 의원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또 오기영 의원님 보좌하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공부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져서 저 자신에게는 또 다른 또 성장이고 학습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네. 이제 의원 활동을 하셨는데 다 주민들이 다 궁금해해요. 네. 어떻게 구의원을 처음에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네네.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뭐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사실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로만 만 20년을 근무했지요. 우리 방학동과 가까운 방학골 복지관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13년 동안 거기서는 근무를 했고 총 20여 년 중에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유인태 의원님 계셨을 시절인데요. 2014년에 이제 당에서 비례대표 구의원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사회복지도 어떤 인권 현장에서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것이었고 또 의원도 마찬가지로 영역은 다르지만 정치 영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면서 이제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정책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겠다 싶어서 뭐 여러분들하고 의논하면서 또 좋은 길이겠다 싶어서 두렵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비례대표 구의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또 경선을 통해서 어렵게 또 지역구 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또 부족한데도 또 다시 시의원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되었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과정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하고 의논하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복지 일을 전공하시고 그쪽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에 의해서 구의원으로 추천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뭐 이쁘게 봐주셨다고 할까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주어져서 제 원래 모토가 피하지 못한다면 즐겨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또 다른 기회로 저를 되돌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영역에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방학 3동에 신동아 일단지 사시잖아요. 네네. 이게 방학 3동에서 사신 지가 한 4, 5년 정도 되셨죠?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 방학 3동이 어떻게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네. 이에 대한 소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학 3동이 저희 지역구 중에서는 가장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예. 과거에 방학 3, 4동이 합동을 해서 방학 그렇죠. 3동이 되었죠. 예. 그래서 방학 3동은 특히 역사,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연산군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일대를 우리가 그 도봉구에서 또 용역을 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역사, 문화, 관광과 관련한 지구로 좀 이렇게 개발도 하고 그래서 좀 도봉구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역사 문화가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고 내용이 있는 곳으로 좀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워낙 규모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서 저는 언젠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근차근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고 거기도 이제 아시다시피 예전에 북청생고기 자리도 저희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분쟁도 있었는데 좀 이제 조금씩 만들어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생길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거 여야를 떠나서 정말 협치하면서 저희 지역의 명물로서 좀 그런 곳은 좀 개발되고 좀 정비가 되면 아주 아름다운 동네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로 역사문화길이 조성이 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정의공주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북청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뭔가 시도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제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정말 8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이것만은 자랑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면서 이렇게 무엇이 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그 오래된 일입니다. 2014년에 그 인강원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인강원이요? 네네. 그곳이 현재는 그 정말
좋은 그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2014년에 그 전 법인하고 분쟁이 있으면서 상당히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 바로 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오랜 법적 분쟁도 있었고 그 과정에 이제 시구위원들하고 함께 하는 내용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때 바로 2014년이었었는데 그때 인권위 통해서 이제 직권조사가 이루어졌고 인강원에서 장애인 폭행과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을 해서 바로 이제 서울시장이 인강원에 대해서 보조금도 환수하고 뭐 재단 이사진 전원도 이제 교체되면서 바로 이제 민주적인 시설로 바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또 새로운 탈시설의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예, 그 인광원이라는 데가 그러면은 노인복지시설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 생활시설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제2의 도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인권침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법인 전체에 새로 이제 변경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함께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 의원 되시자마자 네. 여기는 이렇게 개혁이 돼야 되겠다, 여기는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거기를 뭐 다른 의원님들하고 협조가 됐겠죠. 돼가지고 네. 변화시켰다. 이게 가장 보람이 있었다. 네. 그렇게 시민사회, 시민사회랑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함께 제가 의원으로서는 집중적으로 활동해서 바로 이제 개선도 하고 좋은 시설이 돼서 가장 보람이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정말 꼭 이것만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아쉬웠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은 좀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사실은 이 정치인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말에 책임이 있어야지 되는데 보통 빌공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방학 3동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노인정을 저희가 정말 의원들이 그때 당시 이제 고금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약속해서 다른 곳으로 마련해드리기로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철수하는데 저희가 보증해서 사실은 철수를 하고 새로운 곳을 마련해드리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양한 또 분쟁도 있었고 구입했는데도 다시 반대를 해가지고 폐기시키기도 하면서 약간 그게 지금 붕 뜬 상태가 됐죠. 예, 무주공산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방학 3동의 노인정으로서 새로 만들어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끝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이제 현직 의원님들이 좀 신경 써서 그 부분은 마련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제가 책임을 못 진 것 같아서 지금도 마음에 굉장히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방학 3동에는 정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노인분들이 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에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계속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학 3동의 가장 큰 이슈는 우리 방학 경전철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경전철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를 갖고 계시면은 시원하게 주민들에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것도 정치인 정말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정말 오래된 일이죠. 오래된 일인데 지금 굉장히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손에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기영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예산의 시즌이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이제 본예산으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방학 경전철은 당초에 한 민자로 시작을 했다가 한 10여 년을 끌다가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아시다시피 강남북 균형 발전에 의해서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2019년에 재정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당초에는 2022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 저희가 프랜카드도 걸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시장님이 이렇게 변경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간들이 좀 지연이 됐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수요측 재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예타라고 하는 것들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1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이제 또 뭐 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타를 다시 조사하지는 않고 현재는 수요 예측 재조사만 하고 있고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려서 내년 상반기 전에 좀 종료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기본 계획 승인 및 설계 착수가 이제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뭐든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다시 이제 수립을 하려면 기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기본 설계를 위해서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서울시비가 60%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전체는 아니고 그 시작을 위한 돈이라도 좀 마련하려고 해서 원래 올해도 2억 정도 국비로 마련을 해놨는데 이것이 좀 불용이 되게 됐고요. 사전 절차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국회에서는 계속 사전 절차를 빨리 이행하도록 압박하거나 계속 담당자들을 저희가 불러서 의논을 드리고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현재는 역할이고 내년에 본 예산에도 사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의원실을 통해서 지금 본 예산에 그 쪽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쪽지 예산으로 일부라도 좀 넣으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중간 과정에 저희가 한 41억 5천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전체는 다 안 됐고 한 소위원회 통해서 한 10억 정도가 확정은 됐는데 그것이 다시 예결에 가면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일부라도 저희가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이 되면 기본 설계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타는 벌었고 아직 아니요, 예타는 이미 2011년에 됐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예산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15% 이상 상승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과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수요 예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이제 되고 그것이 끝나면 기본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 계획 및 설계 착수가 되면 실시 설계를 하는데 실시 설계에 대한 비용을 잡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주민들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금방 착공만 하면 되지. 근데 사전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거짓말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면서 계속 요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비용은 한 41억 들어가는데 설계가 100억 정도 100억이 들어가. 설계 비용이에요. 예. 그러면 공사 비용은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설계가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돼야 그 다음에 그렇죠. 뭐 공사 착공을 하든지 어쩌든지 할 것 같으네요. 예, 시작이 되면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예,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22년 했다가 2024년으로 발표를 해서 그리고 5년 후면 2029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착공 완료 시점을 봤는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셔가지고 네. 하루빨리 우리 방학삼동의 수건 사업인 그렇습니다. 경전철이 완료가 됐으면 하는 저도 주민인데 주민의 네.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남편분이 네네. 집에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러시던데 집안일을. 네. 집안일은 누가 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데. 집안일은 같이 하죠. 같이요? 글쎄 도와준다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네. 또 뭐 제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남편분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70, 80점 줘야 되나? 80점? 저 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한 85점으로 할까요? 나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저희가 또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시아버님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 계신데 사실 저희가 국가의 혜택을 처음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부터 올 3월부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정말 저희 형님처럼 저희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조정하면서 정말 많이 뭐 그렇다고 집안일을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혜택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이들도 그때 시절에는 다 복지라는 게 별로 없었고 그런데 정말 국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또 남편도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이 좀 편찮으신가요? 약간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90세, 90세세요. 네? 그렇게 연세 많이 드셨네요. 그럼 국가 혜택 받을 만하네요. 네. 엊그제 투지 아드님이 논산훈련소에 이제 국방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입소를 하셨는데 데려다 주셨죠? 네네. 네.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운동장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입소식하고 그 다음에 아드님은 이제 가잖아요. 네네. 가는데 그때 아드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아무런 퍼포먼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면에다만? 데려다 주고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냥 그 운동장 쪽으로 뭐 표시된 대로 걸어갔고 아무런 퍼포먼스가 없었고 부모들은 이제 뒤돌아서 가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때 아들 이제 보냈을 때 그때 그냥 심경 저희가 사실은 공익 요원이라서 사회복무요원이라서 3주 후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잘 갔다 와라 하고 그냥. 큰아드님도 똑같이 논산에 들어가셨나요? 큰아들은 이제 현역으로 갔다 와서 그때는 좀 많이 조금 눈물이 났죠. 그때 당시에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코로나 이전이라서 뭐 절도 하고 이러니까 막 저희가 눈물도 흘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또 백골 3, 4단으로 복무를 해가지고 고생하셨네요. 고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뭐 둘째 같은 경우는 3주 후에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괜히 또 이 질문 드렸는데요. 또 괜히 또 아드님 생각나고 어찌됐든 이 추운 겨울에 3주간 열심히 훈련 이것도 국방의 의무니까 또 남자로서 꼭 해야 할 일이니까 자 시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방송 소감 아니면은 하시고 싶은 얘기. 사실은 뭐 자랑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잘해서 더 많은 도움과 더 많은 혜택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봤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일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하는 일을 앞으로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배워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스태프분들이 이 시간에 나오셔서 그래서 더 유익한 일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일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찾으면서 재미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렇게 스태프분들을 보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 마음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오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기획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의 14번째 손님. 지난 8년 동안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정과 봉사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방학삼동 주민으로서 희망에 찬 내일을 설계하고 계시는 유기훈 전 의원님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 나누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유기훈 전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정이 넘치는 활동 기대하고 응원 함께하겠습니다. 이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범길, PD의 김동우, 출연의 유기훈 전 위원님, 제작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하시잖아요. 끊기. 셋째는 뚝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째는 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심 속에는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